이 분명히 청구를 보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살판 났다. 완전 수련회 다 됐네. 저는 진짜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꼰대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땡땡땡 장군의 보직 해임을 요구합니다 라는 청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벌써 참여자 인원이 1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또 갑질 관련해가지고 보직 해임 글이 올라왔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용은 다음과 같더라고요. 현재 땡땡 단장인 땡땡땡 중장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 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수많은 젊은 군 장병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군단장이 특히 특급 전사만을 강요하며 특급 전사 기준에 미달할 시 포상 휴가도 제한하고 외출 외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합니다. 이전에도 뭐 갑질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몇 개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번처럼 교육훈련 관련해서 너무 힘드니까 보직해임을 요구합니다 라는 글은 처음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이제 교육훈련이 힘들다고 지휘관도 보직해임 해달라는 거구나. 정말 우리나라 군대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고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 진짜 이게 이제 당나라 군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편적인 면만 보고 이걸 너무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가지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또 재미난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한번 잘 끝까지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의 보직해임 요구 대상자는 현재 7군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희철 중장입니다. 윤희철 중장은 육사 43기 졸업생으로서 이제 28사단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하셨고 2018년 12월부터 7군단장 임무를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28사단장 시절에 악명 높은 체력 단련, 체력 수준 요구, 그리고 훈련 강도 아주 예하 부대 장병들에게 빡세기로 유명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분 밑에서 군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만 보고 함부로 말을 하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아닌 땡 굴뚝이 연기 안 난다고 각종 포털 게시글 그리고 댓글 등에 보면은 꾸준히 나온 말들 중에 하나가 뭐 전투 프로, 훈련 빡세게 유명 이게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특급전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특급전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특급전사는 이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상희 장관이 정해야 된 선진강군 육성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인데 이 특급전사가 이제 2011년 3월부터 해서 특급전사는 특급 그리고 전투 프로는 1급 그리고 일반 전투는 2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약간 30% 이상이 전투 프로 이상만 되면 이 부대는 아주 전투력이 좋은 부대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급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먼저 사격은 20발 중에 18발 이상을 명중을 시켜야 되고 3km 달리기를 12분 30초 이내 돌파해야 되고 팔굽혀펴기는 2분 안에 72개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2분 안에 82개 그리고 뭐 정신전력 그리고 각종 교육자료 지표 등을 상 이상을 받은 아주 우수한 병력들에 대해서 이제 특급전사라는 이 칭호 그리고 여기 만약 특급전사가 되면 여기에 특급전사 마크를 박아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윤희철 장군의 지위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군대 그리고 장성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 갑질, 뭐 골프장, 뭐 방산비리 등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말로서만 선진강군이다. 강하게 군대를 키워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장성들보다는 이렇게 병력들을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든 이분의 지위가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하고 너무 많이 과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대 30%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이 7군단은 보면 전 병력을 특급전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특급전사가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도 없고 위로휴가 이런 것도 없으니 나 특급전사를 달성한 인원에서만 하나겠다 라는 식으로 지휘를 해버리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너무 많으면 없으니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윤희철 장군에게 딱 이 사자성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대위가 3스타까지 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왈가불가하는 것도 웃기죠. 저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6년 동안 병사들과 가장 밀접한 데 있으면서 같이 지휘를 해본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보면 알아요. 누구나 특급 전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노력하면 다 돼. 너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특급 전사의 특급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특급 전사가 되고 싶은데도 될 수 없는 인원들이 있어요. 정말 신체적인 결함이나 환자라서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은 측정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 특급 전사가 될 수 없죠. 특급 전사가 될 수 없는데 넌 이거 아니니까 너는 휴가 없어, 못 나가. 그럼 그 인원은 정말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사기 저하는 당연한 거고, 이런 일반화적인 잣대를 들어밀고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면 저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생각하고 오히려 역효과로서 사기 저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기본 훈련 교범에도 보면 계급별 수준이 있어요. 1, 2등병은 3급, 그리고 상병 2급, 병장은 1급을 체력을 요한다 이란 말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 육군 교훈처에서 분명히 이걸 만들었을 때 몇십 년을 고안을 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 정도의 수준만 달성을 해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나서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든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교훈처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등급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던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최소치의 체력과, 그러니까 그 최소 요구치의 체력만 달성하더라도 그 이상의 전투력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살아야죠. 나도 살아야죠. 살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살고 싶음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면, 이 지휘관으로부터 나온 지휘, 내가 병력으로서 내가 저 지휘관의 지휘를 따라서 간다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저는 최소치의 전투력만 있어도 분명히 극한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생존을 하기 위한 극한의 힘이 나와서 분명히 전투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터놓고 말해서 이런 보직해임 청원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지휘관과 이하 부대 장병들의 신뢰가 약간은 깨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윤희철 장군께서 조금 과하게 지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지휘관으로서 교육 훈련과 체력 정말 중요시한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1950년에 국계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명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국이고 얘네가 언제든지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 태세는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투력이고 그 전투력의 기초는 바로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휘관으로서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겨야죠. 군대가 있는 이유는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지 지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는 건 결국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국가의 재산을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과 그리고 전투력을 갖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막 국민청원 올려가지고 보직해임을 해달라는 것도 솔직히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라 그냥 국방부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서 조금만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전투력을 끌어올리게 해달라고 해야지, 힘드니까 보직해임 해주십시오, 이 사람 없애주십시오 라는 것도 솔직히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잘못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서 먹힌다 그럼 또 문제가 뭐가 될 것 같냐면, 뭐 장군급이 아니라 이제 대대장급이나 뭐 연대장급들 막 조금 더 진급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서 이제 마음에 안 드네, 너무 빡센데, 그래서 국민청구를 또 올려요. 몇 년대 몇 대대 뭐 대대장이 빡세다,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교육 훈련을 시킨다고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과연 누가 이제 올바르게 지휘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긴 해요. 그런 거를 이제 간부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지휘권이 파퓰리즘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눈치 보면서 지휘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교권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권화도 많이 이상이 추락이 돼가지고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보면 막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가버리면 군대도 솔직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죠. 내가 힘들다고 이걸 막 보직해임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알아서 확인하고 좀 조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결국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이거를 표현을 잘못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의 결론을 드리자면, 이 분명히 청원글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1년 8개월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군기강 해이되는 거 아니냐, 전투력 약화되는 거 아니냐, 야 군대 진짜 살판 났다, 완전 수련회 다 됐네,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방을 맡길 수 있겠냐. 저는 진짜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꼰대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야 군대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2000년도에 군생활 하시던 분들의 2010년, 11년도에 군생활하는 저를 보면서 분명히 그런 말 했겠죠. 그리고 또 지금 2011년도에 군생활한 제가 2019년도에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군대 많이 개판됐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참 우리는 고생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기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내라. 이렇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불화를 저는 일으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격려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 7군단이 진짜로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북해군한테 아주 위협적이고 무서운 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늘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거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